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의 디지털청이 9월 1일 드디어 출범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디지털청이 출범해도 변화하는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산다면 필수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동전 전용 지갑입니다. 아마 이 지갑은 일본인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가게에서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동전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 이런 동전 지갑이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무라 증권이 캐시리스화 결제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이 96.4%, 중국이 60%, 싱가포르 58.8%, 일본 19.8%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캐시리스 비율은 100%에 가깝고 일본은 20%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본의 아날로그 정신은 현재 나라 자체를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후생 노동성, 코로나 감염자 수를 손집게 스가 총리 알고 있다. 올해 2월에 나온 기사고 기사 제목이 정말 재밌습니다. 일본은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하는 현황을 모두 수작업으로 기록하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스가 총리는 코로나가 발생한 후 계속 이렇게 집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짧게 답했을 뿐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노다로 씨가 요청한 팩스 전폐, 전 부처에서 비판 분출의 포기, 이메일에는 보안 확보 준비가 필요. 일본의 팩스 문제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고노다로 행정 담당상은 전 부처에 팩스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전 부처에서 반발이 빗발쳤고 결국 팩스 폐기는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기사에서는 일본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관료들은 팩스 쪽이 보안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메일보다 팩스 쪽이 우수하다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고 인터넷상에서도 수많은 국민의 의문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본의 행정 시스템은 정말 뒤처져 있고 후진국과 비교해도 심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일부 지자체 등에서 한정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IT 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이 현실이어서 이대로라면 화석과 같은 시스템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현재 IT화로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은 스마트시티 후진국이 아니다. 아날로그한 마을 만들기의 강점은 기사에서는 전통적인 도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마을 만들기고 이러한 마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스마트시티도 아무런 소용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이런 아날로그 마을 만들기에 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아무리 전통적 도시 만들기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화를 못한다면 스마트 시티로의 진화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일본은 자국의 디지털화가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인지 전통 중시, 현실의 만족 같은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IT 기술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자체 평가, 응용 프로그램 활용, 직원의 생산성에서 일본은 최저 수준, 기사에서는 일본의 세계 최저 수준 디지털 기술 능력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직장에서 IT 기술 활용, 재택근무에서의 생산성을 데이터화한 결과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우선 컴퓨터 사용법부터 교육하는 것을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디지털화의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뒤처지고 있는 일본은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위기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G7 멤버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대체될 날이 올까? 제목은 경제, 정치적 내용의 기사로 보이지만 일본의 디지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경제가 이미 일본을 앞지른 것을 두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한국이 G7에서 일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뒤떨어지는 디지털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수많은 일본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일본 경제 추락의 가장 커다란 근본적 문제점을 뒤처지는 디지털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것이 디지털청 창설입니다. 그리고 9월 1일
드디어 디지털청이 정식으로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디지털청의 용도는 다른 곳에 있어 보입니다. 일본이 사이비 디지털청을 설립하고도 세계와의 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기사에서는 디지털청의 창설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청 창설을 골자로 한 디지털 개혁 관련 법안이 올해 5월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작업에 팩스가 없으면 업무 진행이 안 되는 등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본의 경쟁자는 서양과 중국, 한국만이 아니다. 과거 일본을 따라잡아 앞질러라를 표어로 삼았던 동남아시아에서도 디지털 변화에 물결이 밀려와 일본에는 거의 없는 데카콘과 유니콘이 차례차례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디지털화는 동남아에도 밀리고 있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댓글이 일본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인 파동만 봐도 그렇다.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 일본 자본의 회사는 전무. 만들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디지털청을 만든다면 20년 전이 마지막 기회였다. 정부뿐 아니라 재계 경영진도 너무 허술하다. 그 결과가 미즈오의 1년의 소동이다. IT 인력의 부족, 그것도 질적 부족이 심각하다. 그것은 지금까지 그러한 인재를 길러오지 않았고 중시하지 않았던 기업에도 책임이 있다. 늦었지만 아시아권 각국이 일본을 추월한 시점에 비로소 위기의식을 가지게 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원통하기 짝이 없다. 이런 문제 속에서 9월 1일 일본의 디지털청이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들은 커다란 두 개의 문제와 싸워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히라이 디지털상 급여 1개월 자진 반납, 올림픽 어플 둘러싼 잘못된 입찰로, 일본에 들어오는 선수단을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 개발업체의 입찰 문제를 이유로 히라이 디지털상이 1개월치 급여를 자진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어플 개발업체 경쟁 입찰에 타업체 견적 누출이 있었고 관계자의 개입이 밝혀졌습니다. 그 결과 한 업체가 73억엔, 하나 약 730억 원의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어플 하나 개발하는데 730억 원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디지털 장관이 사과하고 1개월치 급여를 자진 반납하고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헛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렴하네. 조사와 판단도 너무 늦고 냉큼 물러나라. 스가 정권의 관심과 새로운 부처는 이권의 온상. 이 녀석의 선거 구분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야 한다. 디지털청 5천억엔을 최초 요구, 98%가 시스템 정비 운영 비용.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청은 2022년 예산으로 5,426억엔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로 약 5조 5천억 원이나 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화 추진에 있어서 편리성과 개인정보 어느 쪽을 우선시하느냐의 질문에 편리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이 91.3%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개인정보를 우선해야 한다는 답변은 8.6%에 불과합니다. 코로나 납재생 일본, 디지털 행정개혁은 중국화로 향한다. 기사의 제목처럼 일본 국민의 바람대로 일본 정부는 국민의 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며 중국과 같은 감시사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미래 전략인 소사이어티 5.0의 구상은 중국의 전략을 그대로 베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디지털청이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발판으로 일본은 중국과 같은 감시사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일본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